오늘은 합성을 했을 때 항등함수가 되는 그런 함수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그때 그것을 만족하는 함수 f의 개수는 몇 개나 되겠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집합 x가 지금은 원소가 1, 2, 3, 3개인데, 근데 이 집합의 원소를 좀 더 늘려 나갈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는 구조를 잘 보고, 그리고 그 규칙을 찾아내면 좀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함수의 개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잠깐 봅시다. 만일에 집합 x의 원소가 1개일 때, 그럴 때 합성을 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 1개겠죠. 1개. 한 가지입니다. 근데 집합 x의 원소가 2개일 때, 이렇게 대응하는 경우와 이렇게 대응하는 경우 모두 자기 자신이 나오잖아요. 합성을 했는데도 자기 자신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은 대응관계가 다른 녀석이 이런 것 하나, 이런 것 하나,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원소가 3개가 될 때 대응관계가 다른 녀석들은 몇 개가 있겠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모든 원소가 자기 자신한테 가는, 자기 자신에게 대응하는 경우는 당연히 한 가지겠죠. 한 가지. 1은 1, 2는 2, 3은 3으로 가는 경우 당연히 성립하겠죠. 자, 그런데 합성을 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 경우 완전히 다른 경우인데요. 이렇게 두 개의 원소를 하나의 짝꿍으로 이렇게 한 쌍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녀석이 서로 엇갈려서 가는 거죠. 1이 2로 간다, 1이 2로 간다, 그 다음에 2가 1로 간다, 2가 1로 간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남은 녀석은 그냥 자기 자신한테 가는 겁니다. 이렇게 1은 역시 자기 자신한테 가죠. 2도 역시 자기 자신한테 가죠. 3도 자기 자신한테 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원소 2개로 짝을 만들어서 그 짝이 한 쌍이 만들어지는 거죠. 원소 2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짝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1, 2를 우리가 뽑아내는 경우, 그 다음에 1, 3을 뽑아내는 경우, 2, 3을 뽑아내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죠. 지금 우리는 1, 2를 그 짝꿍으로 만들어낸 경우, 그 경우는 지금 예시가 여기 있는 이 내용입니다. 그때 한 가지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1, 3을 짝으로 역시 짝꿍으로 만든 다음에 서로 엇갈리게 만들면 2는 자기 자신한테 가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2, 3은 서로 엇갈려서 신발끈 모양으로 엇갈려서 가고, 1은 자기 자신한테 가는 그런 경우가 생기겠죠. 이게 지금 세 가지가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요만큼 저 1, 2, 3 세 개를 가지고 원소 2개를 뽑는 방법의 수만큼 생기는 겁니다. 이거 나중에 조합이란 걸 배우게 될 텐데요. 거기서 이제 우리는 뭐 n개에서 r개를 뽑는 방법의 수, 3개에서 2개를 뽑는 방법의 수, 이런 걸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이걸 배우고 나면 훨씬 더 쉬워지겠지만, 지금은 일단 그 구조를 배우기 위한, 이런 합성을 했을 때 항등함수가 되는 구조를 배우기 위한 그런 학습이니까요. 그 구조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과제는 집합 X의 원소가 여러 개일 때, 그럴 때 한번 합성했을 때 자기 자신이 되는 항등함수가 되는 그 함수의 구조, 그리고 합성을 2번 했을 때 역시 항등함수가 되는 그런 함수 f의 구조, 그리고 그 함수 f의 개수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원소가 4개일 때, 그럴 때 한번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가 되는 그런 함수 f의 개수는 몇 개이겠는가? 그건 조금 전에 우리가 원소 3개일 때 살펴봤듯이 하나씩 따져 나가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모든 원소가 자기 자신한테 대응하는 그런 경우의 수는 무조건 한 가지라 그랬죠. 두 번째, 두 개의 원소가 두 원소가 짝꿍이 되는 거죠. 그런 녀석이 한 쌍인 경우, 지금 집합의 원소가 1, 2, 3, 4, 4개이기 때문에 두 개의 원소를 가지고 짝을 만드는데 한 쌍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두 쌍이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세 번째, 두 개의 원소로 만드는 짝이 두 쌍인 경우,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한 쌍인 경우는 이런 경우죠. 이렇게 1이 2로 간다. 그 다음 2가 1로 간다. 이렇게 되면 그럼 역시 항등함수가 나오죠. 합성이. 자, 그럼 나머지는 이렇게 가는 경우. 이렇게 가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몇 가지가 있겠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4개 중에서 2개를 뽑아야 되겠죠. 1, 2를 뽑고 1, 3, 1, 4, 2, 3, 2, 4, 3, 4 이런 6가지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때마다 대응하는 그런 방법은 다 다르겠죠. 그래서 6가지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경우를 왼쪽에서 이렇게 예를 들은 거죠. 자, 이번에는 두 원소를 가지고 짝을 만드는데 그 짝이 두 쌍인 경우입니다. 두 쌍인 경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3과 4도 짝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1, 2가 짝이고 3, 4가 짝인 겁니다. 그럼 얘들이 신발끈 모양으로 서로 엇갈린 경우입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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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이건 두 번째 경우와 완전히 다른 경우죠. 자, 이런 경우는 몇 가지가 있겠는가 이겁니다. 역시 나중에 조합을 배운 친구들은 4개 중에서 2개를 뽑고 남은 2개 중에 2개를 뽑았는데 조가 2개가 생겼는데 원수가 명씩 같기 때문에 이 팩토리를 나눈다. 이건 우리가 나중에 배우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는 하나씩 나누어 봅시다. 1, 2를 뽑았을 때 나머지 3, 4는 자동으로 또 다른 쌍이 되는 거죠. 1, 3일 때 2, 4가 쌍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 4일 때 2, 3이 자동으로 쌍이 될 거고 2, 3일 때 1, 4가 자동으로 쌍이 될 거고요. 2, 4일 때 1, 3이 짝이 될 거고 3, 4일 때 1, 2가 짝이 될 겁니다. 자, 지금 우리는 뭘 보고 있냐면요. 이런 경우의 예를 지금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전부 다 6가지가 생기잖아요. 6가지가 생기는데 가만히 보면 이 경우랑 이 경우는 같은 경우가 됩니다. 대응관계가 같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녀석과 이 녀석도 서로 대응관계가 같은 녀석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녀석과 이 녀석도 대응관계가 같은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6가지가 아니고 거기서 같은 경우가 2가지씩 생기니까 2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3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1, 2, 3에 의해서 여기서는 답은 1 더하기 6 더하기 3 그래서 10가지가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경우를 선생님이 일일이 대응관계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한번 봅시다. 짝이 한 쌍인 경우, 짝이 두 쌍인 경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짝이 두 쌍인 경우는 서로 신발끈 모양이 두 쌍이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여기서는 한 쌍만 생긴 거죠. 이렇게. 한 쌍만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은 대응관계가 똑같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똑같단 말입니다. 이게 똑같은 녀석들이 항상 하나씩 존재하기 때문에 6가지에서 2로 나눠서 3가지가 된다. 여기는 바로 6가지다. 이건 6가지 맞죠? 이렇게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2번 합성했을 때 그럴 때 항등함수가 되는 그런 함수 f의 구조는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모두 다 자기 자신한테 가는 경우 이건 당연히 성립하는 거고요. 그 다음 애둘러 가는데 2번 합성하잖아요. 그러니까 2번 애둘러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소가 3개가 필요한 거죠. 무슨 말이냐면 원소 3개를 가지고 한 쌍을 만드는 겁니다. 얘를 가지고 갑니다. 1이 2로 갈 때 그럼 2가 1로 가면 1이 2로 간다 그랬으니까 1이 2로 가는 거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 1이 2로 간다는 말은 지금 이거는 결정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이 2로 갈 때 2가 1로 가버리면 결국 1이 2로 가는 거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는 반드시 다른 곳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2는 3으로 갔죠. 2는 3으로 갔죠. 그러면 3이 1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3이 1로 가고 3이 1로 가고. 자, 이런 구조. 물론 4는 지금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의 것들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1, 2, 3을 가지고 한 쌍을 만들었을 때, 짝을 만들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다른 경우도 생길 수 있는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1, 2, 3을 가지고 4개 중에서 이 세 녀석을 짝꿍으로 만드는 겁니다. 한 묶음으로 만든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요 녀석들을 갖다 대응시키는데 애둘러 가는 것만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1이 2로 가는 건 했으니까 1이 3으로 갑니다. 1이 3으로. 자, 1이 3으로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3이 1로 바로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3이 2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3이 2로 갑니다. 그럼 3은 1이 2로 3으로 가, 3이 2로 갔으니까 2가 1로 가야 되겠죠. 2가 1로 갑니다. 2가 1로 갑니다. 위의 경우와 이 경우는 지금 다른 경우죠. 물론 4는 지금 이렇게 가는 경우입니다. 1, 2, 3이 짝이 되는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씩 생깁니다. 자, 그러면 첫째 우리는 합성이 두 번 됐을 때 항등함수가 되는 구조는 원소 3개를 가지고 한 묶음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게 신발끈 모양, 엇갈리는 신발끈 모양으로 서로 간에 두 번 에둘러서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함수의 개수는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모든 원소가 자기 자신한테 대응하는 경우, 그 경우는 한 가지입니다. 두 번째, 원소 3개를 가지고 한 묶음, 그 내에서 서로 엇갈려서 대응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몇 가지가 되겠는가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일단 뽑아내야 되겠죠. 서로 다른 4개에서 3개를 뽑아야 됩니다. 1, 2, 3, 1, 3, 4, 그 다음 1, 2, 4, 2, 3, 4 이렇게 4개 중에 3개를 뽑아요. 그럼 이 4가지 각각에 대하여 몇 가지씩 생긴다고? 이렇게 2가지씩 생긴다 그랬잖아요. 아까는 지금 1, 2, 3을 뽑았을 때 우리가 2가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1, 3, 4도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2가지씩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4 곱하기 2가지 8가지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는 1 더하기 8 9가지가 우리가 여기서 찾고자 하는 답이 될 것입니다. 자, 합성을 2번 하면 어떻게 해요? 2번 에둘러 가야 되니까 원소 3개를 가지고 한 묶음을 만들고 그 내에서 서로 간에 엇갈리게 만들면 된다. 요것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42강 지금 배우고 있는 단어인데요. 여기 심화 1번 보면 자, 한 번 합성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한 번 합성을 한다. 그럼 무조건 뭐요? 원소 2개를 가지고 짝꿍을 만든 다음에 쌍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내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원소가 5개잖아요. 그러니까 원소 2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쌍이 2쌍까지 가능한 거죠. 자, 그 다음 디귿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원소 3개를 가지고 쌍을 만들어 주면 되는데 묶음 내에서 서로 간에 엇갈려서 대응하는 경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기억 한번 봅시다. 기억은 당연히 참인데요. 왜냐하면 F1과 F2를 근데 이게 1대1 대응입니다. 지금 함수값을 곱했더니 6이 나왔대요. 그러면 2, 3밖에 더 있어요. 그럼 2, 3은 일단 제해놓고 F3, F4, F5의 합은 얼마냐? 그러면 나머지 원소 1, 4, 5를 더해주면 되겠죠? 당연히 10 나옵니다. 자, 니은 봅시다. 니은은 자, 여기 다시 봅시다. 모든 원소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자신 나온다. 한 번 합성해요. 그러면 에둘러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원소가 5개예요. 됐죠? 그러면 모든 녀석이 다 자기 자신한테 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이렇게 한 쌍을 만들고 이렇게 한 쌍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엇갈려 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죠? 또는 이 녀석들은 그냥 자기 자신한테 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쵸? 자, 이런 경우에도 얘를 만족하는 A가 존재하는 거 맞죠? 그 다음 이렇게 한 다음에 서로 엇갈려서 가는 경우도 역시 만족하는 A는 존재하죠. 여기 O 존재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집합 X의 원소가 홀수계면 이건 무조건 존재합니다. 근데 만일에 이게 없다라고 생각해봐요. 이게 없어. 짝수계야. X의 원소가 짝수계야. 그러면 이거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집합 X의 원소의 개수가 5개이기 때문에 이건 참이 되는 겁니다. 집합 X의 개수가 만일에 짝수계면 이건 거짓입니다. 발레가 존재하니까요. 이것은 이건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이 어떤 때문에 그래요. 어떤 원소에 대하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 2, 3, 1, 2, 3, 1, 2, 3, 1, 2, 3 서로 간에 엮여가지고 애둘러서 1은 1로 가고 2는 2로 가고 3은 3으로 가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렇지만 나머지 4, 5는 서로 그냥 이렇게 4가 5로 가고 5가 4로 가는 구조입니다. 그래도 어떤 원소에 대하여는 이거 성립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럴 경우에는 자기 자신한테 가지 않잖아요. 즉, 한번 지금 요 안에서 자기 자신한테 가는 녀석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반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디귿은 거짓이 되는 겁니다. 자, 도전 과제입니다. 원소 5개에 대하여 xsx로 가는 함수에 대하여 지금 묻습니다. 요놈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는 몇 개겠는가? 또 요놈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는 몇 개겠는가?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리고도 시간이 남는 분들은 원소의 개수가 n개일 때, 그럴 때 합성을 했을 때 자기 자신이 되는 그런 함수 f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 효과적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